자, 제가 단독으로 그 열린공감TV에 함께 이제 취재한 내용 좀 브리핑 좀 해드릴게요. 어제 그 청담동 사모님 김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죠. 예. 아들 이제 뭐 경기도에 이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해서 뭐 경기도 초등학교에 뭐 여러 가지 환경 개선하고 뭐하고 뭐 이런 공약들을 발표하고 하셨는데 정작 본인의 자식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고급 사립학교에 기숙학교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뭐 학비가 한 1억 가까이 돼요. 이런 곳에 이제 유학 보냈다라는 게 밝혀져서 각자 경기맘 의혹이 일고 있죠.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도 그러니까 김은혜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은혜 부부가 살고 있는 곳도 경기도 분당의 집이 아니라 서울 청담동 아니냐. 그런 좀 유력한 증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강진구 기자랑 제가 함께 취재를 했습니다. 이제 강진구 기자에게 제보가 들어왔고, 이제 강성배가 허지현 좀 도와줘 해가지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해서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함께 취재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 지사가 되면 이제 경기도 관사에 이제 부부가 함께 살면서 경기도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경기도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이제 국회의원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해서 빠삭해야 돼. 그냥 2년 정도 경기도 살아도 그저 문제가 있는데 그 2년마저도 왜냐면 2020년에 이 사람이 당선됐잖아요. 경기도 분당의 국회의원으로. 근데 그 2년조차도 제대로 이 부부가 함께 경기도에서 안 사신 것 같은 거야. 그냥 서울의 청담동에 원래 이분들이 한 2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그 남편이. 근데 거기에 청담동에 고급 빌라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아오신 것 같아. 지금까지도. 증거 영상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도를 한 거죠. 어제 보도를 다 했습니다. 요거 이 영상만 잠깐 보실게요. 이 제보 영상. 보시면 어떤 이제 주민이 찍은 거야. 하도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니까 아예 이분이 찍으셨대. 김은혜 들어오는 거를. 이게 청담동에 본인 그 자택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김은혜 딱 내리잖아. 보좌관이 이제 수행하고 있고 앞에서. 네. 지금 김은혜 씨 얼굴이 약간만 뒤로 조금만 가보실까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헤어스타일은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얼굴은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 않네요. 네, 제보자께서 이제 아까 강 기자께서 설명하신 거대로 이제 지역 주민이 이제 찍은 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잘 찍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오랫동안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느 날은 한 번쯤 내가 좀 찍어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찍으셨는데, 아무래도 얼굴 뭐 모양도 조금 뭐 아니 뭐 비슷한데. 제보자가 뭐 김은혜 후보 맞다고 네네,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내주신 봐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게 그 한 장면만 찍힌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이제 장면들이 있는데 제보자가 이제 딱 정확하게 이거를 찍으신 거에 어느 하루 그러니까 맨날 이걸 보신 거예요. 김은혜 후보가 왜 분당에 살지 않고 맨날 왜 청담동 집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냐? 그것도 평일에. 평일에는 분당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여기로 출퇴근한다라는 거야. 아니 국회와 청담동이 좀 더 가깝긴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분당을 못 가? 집이 있는데. 그냥 분당은 그냥 일종의 그냥 숙소 같은 개념으로 그냥 두셨나 봐. 그리고 청담동 집은 사실상의 거주지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 오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킹선님 지금도 청담동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청담동을 갔어요. 청담동 그 집에 가서 그 지역 이거 관리하시는 경비 아저씨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확실한 건 김은혜 씨의 남편은 청담동에 계속 사시고, 김은혜 씨는 왔다 갔다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네. 이제 강진구 기자와 제가 여기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집인데 청담동 집입니다. 예, 분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이제 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어요. 지하 주차장은. 가가지고 저희가 김은혜 씨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간 겁니다. 평일날 오후에. 김은혜 씨의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갔는데 김은혜 씨 차량 번호는 이제 기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죠? 갔는데 김은혜 차량으로 확인이 됐어요. 본인 차량이 평일날에도 주차가 돼 있어. 그리고 본인 전화번호 이렇게 적혀 있고. 예. 뭐야? 유형동 씨 여기 사세요? 예, 현재 사세요? 예. 아니 최근에 뭐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갔다는 얘기인데 여기 사십니까? 여기서 하세요. 오랫동안 사셨나? 여기? 예, 그 김은혜 씨도 같이 사는 예, 왔다 갔다. 요새 바쁘시죠? 그 유형동 씨하고 그 애들은 여기서 살고요. 예. 요새 바빠서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요즘은 안 들어오시고. 예, 예. 그것도 그럼 내용 증명 이쪽으로 보내면 돼요? 김은혜 씨 같은 경우는? 피부로 2만 원. 저희한테 물으면 안 되죠.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한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유형동 씨하고 애들은 여기서 살고 김은혜 씨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영동 씨하고 아이들은 저기 사는 건 이제 맞다는 얘기를 네. 지금 경비원께서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은혜 씨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아까 추정컨대 그렇죠. 분당은 이제 자기 이제 정치적인 집이고 또 실제 실거주지는 지금 여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 분당은 뭐 정치적인 집이라기보단 그냥 정치적 숙소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영동 씨는 확실히 여기 안 살아 분당에. 근데 이제 유권자들한테는 항상 이게 같이 사는 것처럼 비치지. 이게 제가 이제 사진을 일부러 찾았는데 선거도 항상 같이 하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공범을 뿌리고 할 때 항상 남편이 분당에서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부부가 함께 움직이는 거를 좀 좋아해 보이니 그죠? 사회 분위기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것처럼 항상 언론에는 이런 사진 자료를 뿌려. 그런데 남편은 분당 집에 아예 안 사신다. 그냥 김은혜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냥 숙소의 개념인 것 같아요. 이분은 뭐 본인이 뭐 현장형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이 청담동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저희가 방송에서 더 공개하지 않은 이제 김은혜 씨가 청담동에 계속 계신다라는 다른 증거들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공개는 못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김은혜 씨의 좀 도덕성 논란이 좀 일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민들은 이분이 이제 완전히 경기도로 이사 오신 걸로 알고 있잖아. 부부 전체가.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강진구 기자랑 같이 이제 분당 그 자택 앞에 가서 이제 알만한 이제 경기도 이제 분당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는데도 이제 남편 얼굴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확실히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은혜 씨도 자주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가끔은 봤다. 김은혜는 이제 그렇게는 얘기하시고요. 엄마가 가끔 청소하러 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은 거기는 진짜 숙소가 아닌가. 분당 집은 그냥 숙소로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분당 집하고 보여드릴까? 어디 있지? 봐봐요. 유영동 남편이 이제 주소지 이전은 분명히 분당에다 해뒀어. 근데 여기 안 사는 것 같아. 분당에. 남편은 확실히 그래.
그렇죠. 남편이 바쁜 이게 분당 주민 만난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거 어디로 와요? 그렇게 부자한테 거기 주고 혼자 온 거지, 선거 전략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민들. 아, 열려매. 그래도 주소는 그 남편 주소는 또 이쪽으로 연결했긴 했던데. 그래? 같이 옮겼구나. 안 쳤었으면 통화하고 싶은데. 같이 옮긴 거를 모르는 거야 주민들이. 왜냐하면 남편은 본 적이 없으니까. 개원. 이거보다 괜찮아요. 주소지만 이전해 놓은 거야 남편이. 그때도 주소는 부부끼리 같이 산다고 해야 되니까 경기도 주민들이 그래야 뽑아줄 거 아니야. 예, 경기도 지사로. 도민이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분 또 만나는 게 있어요. 남편은 본 적도 없대. 다 얘기해주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도 없고 이분은 여기 아파트 직접 사시는 분이거든. 김은혜 아파트에. 난 부부라면 뭐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혼자 다니기도 하겠죠. 근데 9층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집이 몇 년 됐지? 1년 이상 됐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정말 이 아저씨가 김은혜 남편이 함께 여기 살고 있다면 내가 마주칠 일이 있지 않겠냐. 그 사람은 출퇴근도 안 하냐. 집 밖에 그죠? 나오면서 한 번쯤은 마주쳤겠지. 2년 가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자, 어디 사신 겁니까? 정확하게 밝히세요. 김은혜 씨, 최소한 당신의 남편은 분당에 사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부가 함께 사는 척 해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김은혜 씨는 정확하게 어디서 더 많이 사셨는지 유권자들한테 밝히셔야 돼요. 예? 계속 청담동 사모님으로 계신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분당 사모님으로 정말 전향하신 게 맞습니까? 유권자들한테 정확하게 그죠? 정보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셔야죠. 저는 단 60일 전에 이사를 왔다 하더라도 저는 지자체장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셔야죠. 예. 내가 정확하게 언제 이사 왔고 이사를 왔더라도 여기가 실거주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히시고 국민에게 선택을 하도록 맡기셔야죠. 그냥 그렇게 그냥 속이면 안 되는 거지. 그 김동연 지사는 냉정하게 아마 평가받을 겁니다. 그분도 경기도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죠 애정을 갖고 그죠 경기도 주민들을 만나셨는지 경기도 주민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김은혜 씨도 평가 받으셔야죠. 청담동에서만 계속 계셨다라고 하는데 평일날 우리가 딱 찾아가 봤더니 본인 차도 역시 평일날 청담동에 주차가 돼 있고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말고도 다른 정황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김은혜 씨 자체는 어쨌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주민등록법 위반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확실히 김은혜 씨의 남편인 그 김앤장 변호사 있거든요. 그분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아이고 잠깐만. 고양이가 또 와가지고 나를 또 방해하네. 화났어? 너도 김은혜 씨 그죠? 주민등록법 위반 그죠? 어떻게 김앤장 변호사가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형사적 범죄를 그죠? 고양이도 화나서 지금 나한테 뛰쳐왔어. 자, 김은혜 씨 해명하세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얘기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한동훈 이 이제 다니고 있는 체드윅 국제학교 다녀온 영상 그죠? 보내드렸죠?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죠?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건 좀 그죠? 이렇게 다녀왔는데 위반일 수 있으니까 뭔가 좀 한동훈 이제 딸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죠? 뭐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들이 보통 이제 징계 심의위원회 같은 거 열어서 적절한 이제 조처를 하잖아요.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다녀왔는데 누구도 일단 만나주지 않고 뭐 답변 거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날 정확한 취재는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학사 규정도 공개를 못한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해 가지고 체드윅의 학사 규정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알렉스 한의 이제 징계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물어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확인이 돼서 오늘 이제 공개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알렉스 한이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뭐 논문 대필 문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드윅 국제학교에 먹칠을 한 거고 교칙 위반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적절한 이제 처리 결과를 제가 이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제 직접 찾아갔을 때는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국회 통해서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체드윅 국제학교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른 송도 그 국제학교 이 체드윅 학교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징계 조치가 권고됐는데 아직 알렉스 한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답변이 왔죠? 2022년 학생 징계위가 열렸을 경우 개최 사유 결과 그리고 예정까지 포함 이렇게 괄호해서 질문을 했어요. 국회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3번 정도 열렸대. 규칙 위반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징계위 같은 게 열린 게 올해 술, 전자담배 등 갖고 와갖고 문제가 돼서 징계위가 열렸고 두 번째 개인적인 부정직함에 대해서 징계위가 열렸고 세 번째 학문적인 부정직함에 대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아너 카운슬 같은 게 열려가지고 적절한 징계 조치가 권고됐고 실시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알렉스 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건 또 국회 통해서 정확히 확인한 건데 정확하게 알렉스 한에 대해서 이게 3번 사례 같은 경우가 학문적인 부정직함 이런 거잖아. 근데 이거는 외부에서 일으킨 학문적 부정직함 이 사건이 아니래. 그러니까 알렉스 한이 이게
사건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교내에서 벌어진 어떤 학문적 부정직함, 요런 사건 같은 게 벌어진 거 가지고 그 해당 학생을 이제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한 거고, 알렉스아는 아닌 거야. 그러면은 예정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죠? 답변이 포함될 수 있겠는데, 알렉스안에 대해서는. 근데 예정도 없는 거야. 알렉스안은. 예.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이제 체드윅 국제학교 학생들, 예, 문제, 알렉스한을 제외하고는 다 징계위가 열려. 근데 알렉스한에 대해서는 징계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애들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자,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 징계 규정. 예. 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이제 또 번역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체드윅 국제학교는 징계위 같은 건 한국 학교처럼 없대. 그런데 대신 뭐 하냐면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조사를 수행하고 부정행위 같은 게 발생하면 이제 상담을 한대요.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 교감 선생님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거나 언어 카운슬에 회부할 수 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일종의 뭐 그죠? 예, 징계위원회 같은 거래. 여기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징계 사항을 포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런 나름대로 징계위원회 규정은 갖고는 있어, 체드윅이. 그런데 알렉스한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만 징계위가 열렸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알렉스한에 대한 심의, 조사, 안어 카운슬 뭐 이런 거조차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체드윅 국제학교. 어떻게 국민대학교랑 똑같아?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논문 뭐 표절 발표되고 뭐하고 지금 세상이 뒤집혀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논문에 대해서 조사에는 착수는 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죠. 눈치 보느라고. 체드윅도 그러는 거야? 아이고.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지금 알렉스한이 지금 대표적으로 좀 걸려가지고 좀 문제가 된 건데, 이 국제학교 여기 다니는 학생들 태반이 말도 안 되는 대필 논문 뭐 이런 것들 뭐 표절 논문을 가지고 여기저기 그 각종 그 논문 대회 이런 걸 제출을 해가지고 상을 받아왔거든. 그러면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까지 다 문제가 돼. 그럼 체드윅 국제학교 전체가 탈탈탈탈 지금 털려가지고, 그죠? 난리가 나게 생긴 거지. 그래서 알렉스한을 만약에 문제 삼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이 국제학교 학생들이 다 걸리는 거야. 한 명만 문제가 될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수상 목록에 알렉스한만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 그 수상 목록 다 갖고 있잖아. 국제학교를 포함해서 뭐 온갖 뭐 과학고 학생들, 외고 학생들, 뭐 이상한 뭐 그죠? 엄청 많아요.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걔네들이 보통 영어 논문 대회 이상한 데 제출해가지고 다 상 받고 막 이래 왔더라고. 뭐에 쓰려고 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스펙 쌓기용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학교 전체가 다 지금 발칵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괜히 알렉산을 징계에 나섰다가 학교 전체가 탈탈탈탈탈 털리고 좀 난리가 나게 생긴 거지. 한두 학생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계획조차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단독으로 확인했고요. 원래는 이제 열린공감TV에 이 부분을 좀 보도하자고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이 제보를 갖다 줬는데, 열린공감TV에 너무 쌓여있는 제보들이 많아서 방송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허재현TV에서 그냥 소화하고 맙니다. 리포액트에는 제가 기사로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 방송에 지난주에 그 체드윅 국제학교 학부모님입니다라고 이렇게 채팅방에 글 쓰신 분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분 연락을 못했는데,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체드윅 국제학교 학부모님 계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리포액트@한메일.net이라고. 예. 제가 이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 좀 따로 올릴게요. 그분하고 좀 통화 좀 해보고 싶어요. 체드윅 국제학교 학부모님의 지금 심경은 좀 어떤지. 예. 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뭐 체드윅 이 학교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리 미국에 있는 정 PD가
취재를 해서 지금 폭로한 내용도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들이 이번 주에 함께 있었습니다. 열린공감 TV에서 그것 좀 같이 논평을 좀 하겠는데, 자, 굿모닝 충청에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정리해 놓은 걸 가져왔는데, 뭐 여러분 뭐 다 들으셔서 아시겠죠. 지금 뭐 진민정 씨가 일단 한국으로 튀었고, 본인이 운영하던 무슨 뭐 입시 무슨 컨설팅 학원 이것도 다 지금 뭐 남의 학원 이름 도용한 거였고, 예, 지금 뭐 탈세 뭐 이런 것들이 걸릴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튄 것 같아요. 미국은 뭐 학교 뭐 대학 입시 방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더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탈세거든.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학원들을 운영하면서, 그죠? 수억 원씩 벌고 있으면서 연간 하나도 세금을 안 낸 거 아니야. 진민정 씨가 한동훈 그 처형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완전 빼박 구속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튄 것 같아. 한국에 들어온 게 확인이 됐죠. 예, 그래서 제가 보도 다 해드렸잖아요. 어쨌든 정 PD가 지금 폭로한 내용 중에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이거예요. 그 뭐냐면, 진민정 씨가 운영했던 이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에 진민정 씨의 조카인 알렉스한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진민정 씨의 두 딸도, 그죠? 합격을 했고, 그 무슨 유펜 대학에. 그런데 진민정 씨 밑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 또 있었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조카들도, 네, 진민정 씨 밑에서 불법 컨설팅 대입 학원에 다녔다라는 거. 산호세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특별 스펙 쌓기 컨설팅을 받았다라는 정 PD의 제보자를 통한 취재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의 조카, 한동훈의 딸과 한동훈의 조카들 모두 진민정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스펙 쌓기 공동체였다. 이런 인간들이 조국 장관 일가를 탈탈 털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들. 아휴, 정말.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열린공감 TV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허재현 TV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강진구 기자, 그리고 박대영 기자 취재를 이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느라고 좀 제가 정작 허재현 TV 방송은 많이 못 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네. 다 우리 민주진보 시민사회의 올바른 정보 뉴스 생산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다가 보니 이제 그렇게 바쁜 거고요. 열린공감TV 통해서 보시면 또 허재현 기자의 여러 가지 손때가 묻어 있는 좋은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둘 다 함께 이렇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강진구 기자와 박대영 기자의 좀 뭐랄까 좀 업무 피로도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투입되면 하루라도 그분들이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도와드렸는데 부작용이 있더라고. 무슨 부작용이냐면, 그분들이 특히 강진구 기자 같은 경우는 허재현 기자가 옆에 탁 붙어 있으니까 더 취재할 맛이 난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셔. 제가 강진구 기자를 쉬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더 열심히 일하고 계셔. 그래서 저는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은데 기분 좋은 부작용이 있다. 아무튼 좀 지금 그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이제 후보자들 정치인들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강진구 기자께서 지금 제보들을 좀 혼자서 다 처리하시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열심히 이제 도와드리면서 함께 취재하고 있습니다. 취재된 내용들 리포액트에서 이제 부연 설명도 하겠지만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허재현 TV가 아니더라도 열린공감 TV 통해서 이제 보도되는 내용도 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잘 모아서 취재비로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